대법원장은 그렇게 국민적 신뢰를 받고 싶으면 그간의 계엄 때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 네. 김동연 판사와 같은 현직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재판을 했다 하여 노상원의 수첩 명단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네. 법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은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서부 법원 폭동 때도 저렇게 과감하게 대외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과연 우리나라의 법치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대에 올라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오브 대비입니다. 13명 중에 1명이에요. 네. 그럼 합의체 해가지고 대법원장 혼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은 사회권을 가지고 국회 같으면 상임위 위원장격이란 말이죠. 네. 거기서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검증의 장인데 사법 이게 겁박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방통행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에게 내가 몇 번이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안 돼요. 윤석열 오빠 나온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30일 개최 의결입니다. 원래 어제는 검찰개혁 청문회였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갑자기 통과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싶을 수 있는데 어제 상황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추미애 위원장 외 9분의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자,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만 하루 만에 파기환송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대법원장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이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 제가 들은 제보는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하는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당시 여권들의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현안 질의해야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조희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네, 요지는 이런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동서를 한번 봐라. 정치적 중립성을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 안 그래도 파기환송 빨리 할 때 수상했었는데 회동서까지 나온 거 보니 이거 청문회 열어서 직접 현안 질의해야 됩니다. 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잘 들어보면 이성윤 의원이 동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김우영 의원님.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조 대법원장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동지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지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 동지 말을 믿어야 되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해도 나와서 얘기해도 어쨌거나 말하는 거 못 믿겠는데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어제 결의를 했지만 네. 5월 달에도 법사위에서 그 파기환송 사건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네, 안 나오셨어요. 네. 그때 나왔어야 됩니다. 원래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당하게 파기환송을 했다면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하는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9월 30일 청문회를 다시 소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소부로 재판을 해야 될 사안을 그걸 전원 합의부로 바꿔서
9일 만에 그걸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없었던 일이고 또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훼손한 사건이고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질문을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임무를 법사위가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대식 의원님, 사실 그때 파기환송하고 거의 바로 5월 달에 불렀을 때 그때 나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때 안 나와서 지금 묵혀서 더 커진 상태에서 나오라고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취지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오브 대비입니다. 13명 중에 1명이에요. 네. 그럼 합의체 해가지고 대법원장 혼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은 사회권을 가지고 국회 같으면 상임위 위원장격이란 말이죠. 네. 거기서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검증의 장인데 사법 이게 겁박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방통행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에게 내가 몇 번이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안 돼요. 국민이 민주당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법부를 겨냥해서 아까 지금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5월 1일 날 그 공직선거법 네. 이것을 이 판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라고 해도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해서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하겠어요? 네.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요구서를 한다고 해도 저는 아마 굉장히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법관들은 판결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국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이미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사인 해동이 없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게 뭐 AI까지 등장해가지고 이게 나올 정도니까 이거는 좀 민주당이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끔 이렇게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저한테 약간 동의를 구하실 때가 살짝 있어요. 근데 제가 동의를 구하기도 좀 그렇고 동의를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는 말씀을 또 살짝 드립니다. 네. 아무튼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 이러면 오히려 역풍 맞을 수도 있어요라는 취지의 사법부 이렇게 압박하면 안 돼요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전원 합의체 13명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어제 보셨죠? 추미애 위원장 땅땅땅 통과가 거수로 됐습니다.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네. 조희대 국회로 부르기로 어제 한 거죠. 언제? 30일, 딱 일주일 뒤입니다. 다음 주 이때 화요일에 법사위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다. 근데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난번에 안 나왔어요.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때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관련해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법부 압박하면 안 됩니다. 라고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한국일보 제목 같이 볼까요? 여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사법부 압박이다. 한국일보는 이거 사법부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김우영 의원님. 추미애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이 계획서를 청문 실시 계획서를 안건으로 넣어갖고 먼저 우선으로 해서 올린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당 지도부 용산과도 교감 하에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 용산은 당무에 관여를 하지 않고요. 최대한 그 민주정당으로서 각 상임위의 자체의 의사결정을 존중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끼리 네. 아마 좀 비밀을 최대한 유지하고 비밀 유지. 네. 그럼 당 지도부도 몰랐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뭐 제가 다 탐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네. 네, 당 지도부하고 뭐 그 개방적인 교감 속에서 의사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꾸준히 얘기해왔고, 네. 또 조희대 대법원의 그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의사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추가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당 지도부는 이렇게까지 뭐 자세히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 언론에서 아까 중앙일보는 거여 초유의 청문회 이렇게 쓴 이유가 집권 여당인데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 건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아까 기사 속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자칫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당 지도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상의 없이 한 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난처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사법개혁은 민주당이 이번 국회 때 네. 반드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같죠. 네. 그러니까 지도부와 시점과 법사위 방식의 생각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원내와 상임위별로 각각의 특이한 상황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자율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언제든 홍역을 치러야 될 일이면 치러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그렇게 국민적 신뢰를 받고 싶으면 그간의 계엄 때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 네. 김동연 판사와 같은 현직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재판을 했다 하여 노상원의 수첩 명단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네. 법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은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서부 법원 폭동 때도 저렇게 과감하게 대외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과연 우리나라의 법치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대에 올라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저는 그 필요성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향은 맞긴 한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차피 치를 홍역 뭐 빨리 좀 먼저 치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맞을 매면 빨리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 중에 하나긴 하나였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이게 나온 게 5월에 불렀는데 안 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게 불거진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설이 사실 이 상황까지 어떻게 오게 된 견인 역할을 좀 했죠. 그런데 조선일보 좀 같이 볼까요? 음모론 처음 제기한 열린공감TV는 증인 채택도 안 했다. 처음에 이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한 유튜버, 이 열린공감TV라는 유튜버가 얘기를 해서 내가 제보를 받았어요 라고 해서 들었는데 여긴 또 증인 채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긴 증인 채택 안 할 수도 있죠. 다른 직접적인 우리 당사자를 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증인을 누굴 채택했나 보겠습니다. 네, 증인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청문회니까요. 쥐기현 판사,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에 들어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경미, 이흥구,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들 여기까지예요. 근데 회동설에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도 있었고요. 김충식 씨, 이 김여사 모친의 친한 지인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4명이었는데 여기는 또 빠졌어요.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사인을 해동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열린공간 TV에서 제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청문회에서 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러면은 제보를 먼저 한 열린공간 TV에 당사자를 불러서 이걸 어떤 경위냐 이게 조작이 됐던 실질적인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원인을 알고 청문회에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원 사람은 다 빠지고 안 했다는 사람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일방적인 공격밖에 되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정도로 그렇구나 하는 공감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근데 실질적인 알짜배기는 다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만 뒤에 나오게 되면은 자기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안 만났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 정략적인 그거다. 또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 뭐냐면은 역사에 남는 이게 하나하나에 네.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당 지도부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역사에 하나하나가 기록되는 하나의 블랙박스입니다. 네. 당 대표하고 그 교감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김우영 의원님 들으시면서 막 열심히 뭘 적으셨어요. 아, 예. 짧게 말씀해 보시죠.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어떤 유튜브를 핵심 증인으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네. 그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는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고요. 그 유튜버도 전원한 사람의 증언을 특검이나 이런 데에 의뢰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제보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한에서는 그 사인 회동에 대한 근거를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네. 참고인 채택을 해서 그날 청문회 때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